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신유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유선 도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있기가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학부모들 걱정이 많아졌어요. 뭐 소상공인들 걱정도 많지만 사실은 가정을 유지해가는 부모들의 마음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돌봄에 대해서 이번에 5분 발언도 해주셨는데요. 초등돌봄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에 돌봄을 할 수 있는 게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일을 첫 번째로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양육이 가능했습니다. 보육을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맡길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하니까 12시에 학교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하는데 그 돌봄 공백 때문에 벌써 저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교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봄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 아동센터에 돌봄 교실이 있고 또 이제 그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만 대상으로 돌봄 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오후 5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퇴근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비는 돌봄의 공백이 있고 방학 중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내용을 잠깐 보니까 엄마들이 오후 2시부터 6시가 공포의 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바로 말씀해주신 그 학교 끝나고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아이들을 보낼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또 퇴근 시간과 초등돌봄이 끝나고도 그 비는 공간.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그 초등돌봄에 두 가지 문제, 큰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학교에서 그나마 이제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그 아이가 학교 끝나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맡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돌봄 교실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 빈 교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반에, 돌봄 교실 한 반에 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100명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3반밖에 없어요. 그럼 몇 명이죠? 60명이죠. 나머지 40명은 어떻게 돼요? 제비 뽑기 추천해서 못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다른 지역 아동센터나 뭐 연계형 방과후나 아니면 학원이나 또 다른 그 돌봐주실 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아서 내가 이제 그 안에 속했어요. 5시까지 운영이 되면 그 빈 공간 시간에는 또 이제 어딘가 학원을 연계해서 학원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또 돌보미를 따로 쓰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은 이중 돌봄의 비용에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대기자, 네. 대기하고 제비 뽑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 주신 거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초등학생이 총 75,000명. 네, 그 중에서 맞벌이 아동수가 37,000명. 거의 뭐 반이죠. 48,000.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그 공백을 앞으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뭐 교육청에서 나온 뭐 대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온종일 돌봄 체계로 돌봄을 확대한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돌봄 교실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은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학교에서 빈 유휴 공간이 없으면 돌봄 교실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왜 5시까지 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학교가 모든 이제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5시예요. 그럼 5시 이후까지 아이들을 돌보면 이 와중에 생기는 그 안전에 대한 책임 이걸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역사회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 그 모두가 다 지금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는 유휴공간에 들어가 있는 교실까지 다 새로 지어야 하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네. 인력을 더 투입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인데 말과 또 이제 그런 의지에서는 약간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책임 문제도 또 따로 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제일 문제는 네.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따라올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지금 자료에는 서울 중구청 돌봄 네. 운영 사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에서도 네. 이 돌봄 초등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난번에 중구청의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가서 벤치마킹 좀 네. 했습니다. 근데 중구청에 가보니 여기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돌봄 교실을 이용을 하는데 이 모든 운영과 관련한 것은 중구청 지자체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 이후까지도 연장 돌봄을 하고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방향을 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 수용률은 거의 100%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급식까지도 다 완벽하게 해주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99.9%가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을 뿐만 굉장히 아니라 높게 만족도가 학부모님들이 네. 둘째나 셋째를 계획할 생각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하셔서 실제로 저출생의 원인 중에 이 돌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부모님들에겐 굉장히 큰 곤란함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예, 예. 만약에 이렇다면 사실은 그런 교육부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연합해서 네, 그렇죠. 예, 예. 서울 서로- 중구청 모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냈다고 했지만 거기 네. 이제 대기업에서 네. 뭐 중구청에 그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고요. 네. 강원도는 실제로 이 초등 돌봄 문제로 쓰는 예산이 500억입니다. 2년간. 네. 그러면 이걸 지자체로 다 넘기면 강원도와 그 18개 시군의 기초에서 500억 플러스 알파를 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기 저출생 고령화 특위에서 제안했던 사항은 이 500억은 그대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네. 나머지 그 초등 돌봄 네. 전담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퇴근 후에 네. 그 보안관이라든가 뭐 보조 인력 이런 것들 그다음 급식과 관련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네. 한번 그런 협업하는 네.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 아니에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교육은 학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같이 네. 해야 되는 게 이게 네. 맞는 얘기인데 이게 행정으로 갔을 때는 또 어려운 문제들이 네. 생기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양쪽에 다 질의를 네. 하잖아요. 네.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늘 돌아오는 답변이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뭐 또 지자체에서는 이미 우리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은 시민들은 이게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너네가 가져가라 해서는 답이 안 나와서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에 시범 사업으로 학교를 정해서 세 군데라도 운영을 해보고 이게 정말 효과적이면 좀 확대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실천이 너무 어렵다. 아까 중구청에는 7시까지 봐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엄마들이 6시 퇴근한다고 제 시간에 퇴근한다고 했을 때 가능해서 집에 가서 도착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 7시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침에도 거기는 또 일찍 문을 엽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8시부터 또 운영을 하고요. 저녁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학이잖아요. 방학 중에 돌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특히나 이제 방학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얘기한 책임 문제는 있었지만 급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모든 초등학교는 방학 중에 급식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급식 조리 종사자들도 다 쉽니다. 그 돌봄 전담사들도 원칙적으로는 360일 근무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 학교마다 방학 중 돌봄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들 요구가 많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학교는 10시에 가서 12시, 어떤 학교는 10시에 가서 2시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만약에 이제 12시에 끝나는 학교는 점심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일찍 돌려보내는 거고 만약에 이제 2시까지 하면 엄마한테 도시락을 싸서 보내라고 하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요즘 일하기도 힘든데 안 되죠. 도시락까지. 예, 그래서 방학 중에 오히려 네. 돌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돌봄 신청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내고 싶으나 조건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보내는 거지 그렇죠. 수요가 없는 게 네. 아닌데 핑계를 수요가 없다라고 되는 거는 네. 진짜 말 그대로 핑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네. 힘든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과 학부모의 사이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네. 학교에 가 있는 것이라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에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주로 돌봄 전담사들한테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방학 중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같은 의원한테 하시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다고 자기네 수요조사를 다 한 거라고 네. 얘기하시니까 근데 수요조사를 할 때 1시부터 아니 아침 뭐 10시부터 아니면 8시부터 저녁까지 네. 그다음 점심 지급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한 원칙대로 10시부터 12시까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에서는 이거는 설문조사하는 거의 문항의 문제네요. 그렇죠. 예. 안 나오게 만드는 문항을 내놓고선 설문조사했는데 없더라라고 하는 거.